자, 세 번째 사업 대상자 평가 기준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평가. 예, 전체 100점 만점에 영농 비전이 30점으로 되어져 있고요. 영농 계획의 구체성 25점. 영농 계획 실현 가능성 25점. 그 중에 하나가 9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신청자의 신용 능력은 양호한가인데 이거는 여러분이 신청하실 때 필수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금융기관, 즉 농협입니다. 농협에서 이 사업에 신청하고자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용조사서를 작성해서 발급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 안에 양호, 보통, 불량으로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만 제출하면 요건 정량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9번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개인 역량 20점. 예, 요것도 증빙서류를 통해 가지고서 되어 있습니다. 10-1은 농업계 관련 학교를 졸업했다 그러면 학교 교육 및 사회교육과 관련된 10점 만점을 모두 받게 되고요. 여기서 본인이 비농업계를 표현하게 되시면 그 밑에는 10-2에 해당됩니다. 10-2에 해당되는 최근 3년 내, 즉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예, 이거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2024년도 1월 15일에 신청한다고 예를 들면 1월 14일까지 들은 교육이 인정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이수한 교육 시간들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100시간 이상을 들으셨다 그러면 농업계 학교를 나오신 분이 받는 10점과 동일한 점수를 받게 되십니다. 예, 여러분 맨 밑에 좀 보시면 온라인 교육들도 많죠. 예, 온라인 교육은 본인께서 들으신 4시간 분량의 사이버 교육을 들으셨다 그러시면 그중에 50%인 2시간만 인정이 되고요. 또 그렇게 모인 것도 최대 20시간, 즉 20%까지만 인정이 되어진다. 예,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말씀드린 거는 작년 같은 경우, 즉 2023년도 사업에 신청할 때는 그 당시가 여전히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을 이수시간 100% 다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100시간을 모두 온라인 교육을 들으셨다고 하셔도 다 인정을 해줬었는데 올해 코로나 벗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동일하게 온라인 교육은 전체 교육 시간의 반만 50%만 인정해주고 최대 20시간까지만 인정해준다. 예, 다시 원상태로 갔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개인 역량 나머지 10점은 자격증 관련된 겁니다. 이건 다 모두 증빙 서류로 되어져야 되겠죠. 11번 농축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상중하로 해서 5점, 3점, 1점이 되었습니다. 상 5점과 관련된 거, 중 3점과 관련된 거 지침서에 명확하게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12번입니다. 농업 이해의 영농계획의 이행에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느냐? 이건 개수입니다. 3개 이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상, 그리고 2개를 가지고 있다면 중, 하는 1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예, 어디서 발급되어진 것인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뭐 디자인 관련된, 마케팅 관련된 그런 것들 거의 다 인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신청 전에 자격증 사본을 확보하시는데 좀 시간을 들이셔야 될 겁니다. 100점 만점 외에 서면평가에 100점 만점 외에 가점이 있습니다. 독립경영 예정자인 경우에는 가점이 최대 3점입니다. 항목은 독립경영 예정자인 것만으로도 1점 가점이 되고요. 농산업 분야 경진대회 수상하신 경험이 있다 그러시면 최대 1점, 농산업 분야 실무 경력이 있으시면 2점, 어쨌든 간에 최대 3점입니다. 독립경영이 1년차, 2년차, 3년차 같은 경우에도 최대 3점의 가점 항목이 있는데요. 수상 시적이 있으시거나 미리 청년농업인 선정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장부를 기록하고 계셨다. 그럼 그것도 1점. 그리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재보험 같은 거 간단한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에 참여하고 계셨다. 그럼 1점, 최대 3점입니다. 그 외에 여성 다문화 구성원 및 자녀를 동반한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가점 항목이 있는데요. 2가지 항목이 있긴 하지만 두가 다 해당된다 하더라도 최대 1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점 항목과 관련된 부분들 한 점 한 점 소중하니까요.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면 평가를 하고 나시면 이제 시도 단위에서 2월 말이나 3월 초에 면접을 보시게 되는데요. 면접 평가와 관련된 평가 지표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농업에 대한 자세 40점, 영농 정착 가능성 40점, 창업 역량 20점. 모두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요.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이 제출한 영농계획서를 기반으로 하여 앞서 얘기한 3가지 평가 항목의 지표에 따라 가지고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십니다. 예, 지금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서 심사를 받으신지와 관련된 거였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신청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 사업 신청 구비 서류와 관련된 걸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5가지가 본 사업 신청서 맨 마지막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15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위에 1, 2, 3, 4, 5번은 모두 필수 서류입니다. 당연히 첫 번째 신청서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영농계획서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심사를 받으시는 주 내용이 영농계획서입니다. 선정 신청서와 관련된 거는 내가 자격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거고요. 영농계획서는 이 사람을 지원해도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필수 서류는 앞서 얘기했죠.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는 자격이 된다 하여도 예외라고 했었죠. 제외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 서류입니다.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이건 직장가입자에 해당되겠죠. 그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지역보험료 부가액입니다. 부가 경감되거나 할인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가 내역, 그리고 건강보험 자격 확인 통보서, 예, 이게 모두 국민보험공단, 예, 그리고 직접 가셔서 받으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거 꼭 먼저 올해 12월에 발급된 거기 때문에 예, 지금 가셔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필수 서류입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세대원이야. 그럼 전혀 본인이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안에 피부양자로 뜨겠죠. 그렇게 되시면 예, 부과되는 금액과 관련된 서류는 불필요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를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필수 서류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예, 배우자 내역들이 좀 나와야 되고 주민등록이 나오게끔 뽑아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 남성 같은 경우는 5번째 병력 관련된 증명서. 예, 이게 필수 서류고요. 그 외에 6번부터 15번까지는 예, 여러분들이 자격과 관련해서 확인하는 것. 예, 6번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러겠죠. 이렇게 확인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예, 이거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이제 가점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따른 증빙 서류니까요. 해당되신 분들은 꼭 준비해서 같이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손으로 쓰신 거가 아니고 아그릭스에서 기재하시는 방법이십니다. 예, 신청서에 있는 내용들, 그게 복잡한 내용들 아닙니다. 본인이 앞서 얘기한 독립경영이라고 한 정의에 따라 가지고서 경영주로서 등록되지 않으시면 본인이 아무리 영농기간이 길다 해도 저기 안에서 예정자로 표현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농업경제 등록번호 같은 거 쓰실 필요가 없으신 거가 되겠죠. 예,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되고요. 독립경영 예정자이시면 현재 경영 규모나 뭐 그런 것들은 표현이 안 되시겠지만 목표하는 영농 유형은 반드시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식량작물이냐, 채소, 가수, 하회, 특용작물, 축산, 뭐 복합, 그 정도로 구분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보료와 관련돼서 이제 본인 세대원, 즉 피부양자, 그럼 빵빵 쓰시면 된다. 빵빵. 예, 영영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원사업, 의향조사, 이거는 통계를 내기 위해서 그 기재하시는 건데 올해 하나 바뀐 게 있다고 했죠. 지원사업의 영농적자 지원금 무조건 신청을 하셔야 된다. 미신청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신청할 거다라는 거 쓰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통계를 내기 위한 거지 선정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참고 자료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가 두 번째 필수 서류인 영농계획서입니다. 예, 영농계획서가 이렇게 생겼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반 현황의 영농유형, 농업경영 구성원, 여기에 가족 구성원이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농업의 형태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가족 경영입니다. 예, 나는 나 혼자만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실제 주위를 둘러보시고 실제 통계를 보시면 가족 경영 형태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에게 해당되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거에 대해서 주저하지 마시고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품목과 부품목이 있습니다. 주품목은 경작 규모라든지 매출에 있어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을 주품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품목은
어느 정도 독립경영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축산을 하시면서 그 사료 형식으로 바짝물을 키우신 경우 있죠. 뭐 글라스 같은 걸 키우신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부품목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서류 신청서 상에 현재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은 독립경영 1년, 2년, 3년 차이신 분들은 쓰시는 거고요. 독립경영 예정자는 여기다 쓰시는 거가 아닙니다. 본인의 독립경영, 그러니까 본인 명의의 영농 기반을 마련하여 독립경영 등록하신 2024년도를 1년 차로 해서 24년부터 5개년 생각해가지고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지 규모와 관련돼서 쓰시되 이제 주품목, 부품목이 모두 다 포함돼서 기재될 수 있도록 신경 쓰셔야 됩니다. 기준은 제곱미터 단위입니다. 평이 아닙니다. 축산 같은 경우는 가축 사육 규모와 관련된 부분이겠죠. 보통 얘기하는 양돈, 한우, 젖소, 그리고 양계,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시고 그 외의 것은 따로 이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민 축사 소재지 지금 하고 계시면 지금 있는 데서 지번까지도 쓰셔야 되고요. 내가 앞으로 하겠다라는 곳은 네 돈까지만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소유 형식이냐 임차 형식이냐 그 구분해서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배 시설 및 가축 사회 시설과 관련된, 즉 농지 위에 이제 시설과 관련된 것을 고려하고 계신다고 하시면 시설과 관련된 부분들도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농 계획상에 내 영농 규모에 따른 그 품목에 따른 필요 기자재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임대 형식이 아니라 내가 보유하겠다, 즉 자산 형식으로 되겠다, 아니면 다른 확보 계획이 있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개수에 대해서 쓰시면 되겠고, 칸을 더 늘려가지고서 본인이 해당되는 기자재들을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 자금 조달 계획 아주 중요하죠. 정책 자금 융자는 영농 창업 자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스스로 마련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농지 시설과 관련되거나 아니면 그 기타의 것으로서 구분해서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영농계획서를 작성하심에 있어서도 아주 중심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내가 5개년 계획상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꼭 유념하셔가지고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농업 경영 역량,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사회교육, 개인 역량과 관련된 부분 점수를 부여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영도계획서상에서 다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학교교육, 내가 농업계 학교를 나왔다 그러면 이 부분 적으셔야 되겠죠. 근데 내 농업계 학교를 나오지 않았어 그러면 사회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을 하셔야 되는데, 사회교육과 관련돼 가지고서 기재하실 때 이걸 모두 다 작업을 하셔야 된다. 교육과정명이 다르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농정원의 농업교육 포탈 100시간을 들었다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기관이 농정원, 교육과정명이 농업교육 포탈 내 어떤 교육과정인지 그 교육과정 하나하나 다 쓰셔야 되고, 뭐 정말로 최대치로 한다면 뭐 1시간짜리를 100개 들었다 그러면 이게 100칸이 되겠죠. 다 계속 늘어나니까요. 과정명 하나하나 다 하셔야 되고, 그 과정에 따른 수료증을 모두 다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서류에서 2가지가 꼭 표현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3가지죠. 본인의 이름이 나와야 되고요, 교육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교육시간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육시간이 표현되어 있지 않은 수료증이면 그 발급한 기관에다 요청을 해서 시간이 표현되게끔 꼭 발급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셔야지만 그 해당 교육과정이 인정입니다. 어떤 교육과정들은 1박 2일 과정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14시간짜리였는지 16시간짜리였는지 아니면 20시간짜리였는지를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시간이 꼭 표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렇게 수료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교육은 본인이 들으신 거에 반만 인정된다, 그리고 최대 20시간까지 인정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 역량과 관련돼서 농업법인 재직 경력이나 관련 자격증, 앞서 설명드린 내용에 준해 가지고서 준비하신 내용 영농계획서상에 다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 역량과 관련돼서 본인이 독립경영
1, 2, 3년 차이신 경우는 이거 가점을 받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경영관리 현황과 관련돼서는 예, 아니요로만 체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로 돼 있다라고 하시면 당연하지만 첨부 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다음에 판매 마케팅 계획, 홍보 계획. 지금 독립경영을 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 판매 비중에 대해서 본인이 분석하신 그걸 그대로 표현하시고 선정된 이유, 즉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게 되시잖아요. 지원을 받게 되시면 실질적으로 경작 규모가 늘어나시게 되겠죠. 규모가 늘어나심에 따라 가지고서 판매 마케팅의 비중이 달라지시겠죠. 그걸 표현하셔야 됩니다. 물론 독립경영 예정자는 현재와 관련된 건 다 비워두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9번 홍보 계획도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장애 및 위험 요인 관리 계획과 관련돼서 예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내부의 장애 요인, 외부의 위협 요인, 예로 나와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아실 겁니다. 그 교육훈련 계획, 주로는 농업교육 포털이나 농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니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과정들을 조금 참고를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제가 선정되고 나서 1년차, 2년차, 3년 동안에 내게 필요한 역량에 대한 부분이 무엇이며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어떠한 제목을 가진 교육과정들, 훈련과정들을 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시행되는 기관, 지금 뭐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농업기술원이라든지 아니면 농진청 전체의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창조경제혁신센터,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렇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들도 되겠습니다. 이거 다양한 교육들을 어떤 항목에 맞춰가지고 하실 것인지, 교육훈련계획, 이게 개인 역량을 높여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농계획서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12번이 백지입니다. 영농 동기 현재 상황 경영계획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직접 다 기재하시는 겁니다.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 쓰셨던 부분들이 경험이 있다고 하시면 그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목이 3개로 정해져 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그거 여기 안에서 다 표현이 안 되는 것들은 별첨으로 해가지고서 추가로 제출하신 것도 무방합니다. 영농계획서 작성과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본 영상과 별도 영상으로서 영농계획서 작성법과 관련된 건 또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그 영상을 통해 가지고서 영농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시기 바라겠습니다.